실내로 내연이 흡입이 돼요. 유입되고. 네. 그리고 그게 일단 제일 큰 문제죠. 학교는 뭐가 있어요? 그 센서 한번 다룬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이 처음부터 타지 않으셨어요? 제가 처음 뭐 지금 보니까 인젝터도 교환되어 있는 것 같고 재생으로. 그거는 흡기도 차가 한번 고장 나가지고 엔진 고장 나가지고 평택에서 한번 정비했거든요. 몇 킬로 정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제가 18만 19만 그 사이. 75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엔진 오일로 연료가 유입됐다는 것이고요. 차가 언제부터 아팠었는지가 언제부터 고장이 됐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참 심각한 정도입니다. 시기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비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특히 DPF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은. 엔진 체크벨이 깜빡깜빡이고 있습니다. 진단을 해보니 CPF 유동저항 DPF 재생 이상 시간 초과가 점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동저항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DPF까지 도착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DPF 재생 이상은 재생 시간 초과니까 재생을 시도하려다 시도를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센서 계통의 이상이 아니고 아무래도 DPF 자체나 앞에 유동저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거는 하나하나 검사해 들어가겠습니다. 공기량이 500대로 매핑을 하지 않는 한 500 이상 올라올 수 없는 차량인데 500이 됐다고 하면 적어도 어디에선가 인터쿨러 사이에 구멍이 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엔진 부하는 18, 19로 고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서 3% 이상 가볍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진 내부가 마찰하는 부분들이 마모가 일어나 쉽게 들어간다는 의미로 하시면 수감령을 실시합니다. 엔진 내부에도 인젝터 동화샷 누설이라든지 약간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비교. 차가 돌돌돌돌돌 진동이 발생합니다. 일본이 제일 낮은 것 같군요. 일본이 분사량이 약간 모자란 거로 나옵니다. DPF 재생 초반대 45km 주행했다. 뭔가가 참 안 맞죠. DPF 재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DPF 재생은 엔진오일 교환 전이라든가 교환 바로 후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엔진오일을 DPF로 재생하면 정비 지침서에도 재생 후 반드시 엔진오일을 교환하게끔 되어 있죠. 이 차는 이제 고장 검사 이전이니까 확인 한번 해봅니다. 보고자 하는 것은 CPF 전단 온도 확인차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온도에서 127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고장 코드는 들어오지 않지만 센서 고장으로 인한 DPF 재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등된 코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132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온도 체계는 문제가 없고 이제는 DPF 시스템은 문제가 없고
고장 원인이 내연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DPF 자체가 성능을 자기 고유의 대견이 말씀하고 있죠. DPF가 끝난 것 같습니다. 중간 소음기 때문에 DPF가 죽어버린 거예요. 터진 거 하나로 DPF가 죽었어요. 소고기가 터졌다고요? 네, 중간 소음기가. 앞에서 연기 올라오고 있죠. 그 연기 올라오는 것 때문에 DPF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아까 같이 강제재생 할 적이 흰 연기가 저렇게 쏟아지면서 냄새가 나는 거는 끝이에요. 그래서 DPF가 제일 큰 원인은 다른 데에도 있겠지만 첫 번에는 일본 소음기예요. 그래서 저 작업은 DPF 교환부터 시작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기량도 500이고 어딘가 좀 새는 데가 있어서 많고, 차가 지금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순간에 풀어버릴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공원은 들렸는데 뭘 했는지는 모르죠. 아, 그건 말도 안 되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이분은 근데 답답하시니까 하신 말씀이 그 우리 얘기야. 영수증이 뭐 다 받았는데 내가 이제 여쭤봤어. 뭐 본인이 말씀하시기는 인덱스도 받고 타임벨트도 받고 뭐 우리 엔진을 거의 다 뜯다시피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아픈 부위가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시는 거야. 돈은 잔뜩 들어갔어. 근데 몰라. 내가 첫째 덴치를 잘못 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게 지금 제일 큰 검사 결과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량이 많고 DPF가 죽어있고 인젝터가 지금 움직이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평택에서 200만원어치 고쳤을 적에 어디까지 손을 댔느냐가 제일 문제가 돼요. 사장님이 저 부분을 헤드까지 댔다고 하면, 헤드 재생으로 올려가지고 보링을 했다고 하면 저 차는 우리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고장은 시간차예요. 적어도 6개월 이후에는 만약에 재생 헤드로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증상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작업하는 범위도 상당히 넓어요. DPF는 무조건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앞에 있는 소음기 막아야 돼. 그리고 인젝터 조정해야 되고, 엔진 오일 유입된 것도 지금 19%, 18%, 19%로 4% 이상 마모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이 아니야. 여기서 지금 대충 정비하자고 DPF 재생으로 갈고 하더라도 150은 우습게 나오는데, 하고 나서도 제일 우리가 불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기량이 정상보다 50 정도가 많은데 50이 왜 많아지느냐. 검사해보면 50이 많아질 수 있는 공기가 누출되는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많은 거야. 그리고 헤드를 재생으로 갈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보링은 재생한 헤드 면을 연마한 만큼 보충해 주질 않아요. 결국엔 타이밍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타이밍이 흐트러진 차는 항상 불안전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리하고 나가면은 아우 차 좋네 하는데 6개월 후에는 지금 같은 똑같은 증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장님도 지금 수리를 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6개월 후에 재발할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결단은 사장님이 내려야지. 우리는 6개월 이후 진짜 그 친구들이 헤드 작업을 안 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공기량이랑 확인해가지고 작업할까 말까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 6개월 후에는 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우리는 헤드가 재생이 들어갔는지 새거가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해드려요. 돈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헤드가 100만 원. 헤드 작업하고 보링 할 적에 보통 새 헤드가 부품값이 한 1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보링한 거하고 타임벨트하고 이걸 가격 치면은 새 헤드 갈고 보링 해가지고는 타임벨트 갈아가지고는 200만 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이제 사장님이 사는 동네에서 했다고 하면 바가지를 함부로 못 쓰겠지만
지나가다 퍼져가지고 평택에 서 있기 때문에 평택애들은 한번 보고 갈 놈들이야. 마진을 최대한 남겼을 것이지 사장님이 이론적으로는 안 갔을 거란 얘기예요. 제일 큰 문제는 헤드 부분이에요. 헤드 부분. 우리가 헤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고. 근데 불안연소 한다는 거는 DPF는 흑연을 잡아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연을 잡아 태우는 장치예요. 먼지 형태. 가스는 뭐 앞에 DPF 전단에 있는 산화촉매에서 산화를 시키고, DPF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먼지 형태, 찌꺼기 형태의 먼지를 모두 잡아서 태우는 건데, 헤드가 타이밍이 틀어져서 중고 헤드를 올려서 타이밍이 틀어진다면 항상 불안연소, 그러니까 항상 정상보다 많은 이물질, 먼지, 엔진에서 연소하고 나온 것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보다 더 많이 생겨나니까 DPF는 감당이 안 되죠. 쟤는 정상적일 적이만 포집해서 태우는 거지, 정상보다 더 많은 게 나오면 자꾸 효율이 점점점점 줄어들다가 6개월이 넘어버리면 다시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CPF는 뭐예요? 그 CPF가 DPF예요. 같은 거예요? 예. 사장님이 매연 냄새 난 적이 초기에 오셨으면 상관없는데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아까 저한테 1년이 넘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소음기 일부 거 터진 거 같은 경우 저희가 볼 적에 6개월 정도가 되면은 DPF 클리닝하고도 그 효율을 자동차의 효율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더라도 이 차가 쓸 수 있는, 차에 장착해서 쓸 수 있는 그 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대기아 차들은 60% 이상은 돼야 엔진 오일이 안 늘어나고 이제 이상 없이 타실 수가 있어요. 근데 50% 이하라고 하면 그것도 효율이 끝난 거예요. 근데 6개월 넘은 차들, 1년 안 된 차들은 효율을 반반 봐요. 반반. 클리닝 하고 나서 이것이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다시 시유 운행을 해서 재생 주기가 반복이 되는 그 재생 주기가 이 차의 효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탈 수 있는 효율 정도 나오는 것들이 반반인데, 1년이 넘어섰다고 하면은, 저 정도로 또 일본 소음기가 심하게 터졌다고 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DPF 강제 재생시켰더니 뒤에서 배견이 나온다는 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DPF 교환하고 앞에 터진 소음기 교환하고 예. 했을 때 어느 정도 수비가? 그게 뭐의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생헤드를 가르느냐, 공기량이 50이 많은데 50이 많을 수는 없어요. 차가 노후되면 공기량이 적어져야지 더 많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규명을 못해버리면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6개월 이전까지는 분명히 차가 정상일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망설이는 이유는 6개월 뒤를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애들이 왕 상도니까 오토바이를 마우를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백이 몇 돈 기류가 안 맞아요. 자랑으로 말하면 심써도 심쓰고 똥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백이 별고 밀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흑백이 밀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쪽이든 하나가 바란스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소음기라도 좀 빨리 어떤 사람이 보고 가로줬어 있지만 저런 개념이 안 오는 거죠. 손대기가 좀 그러네요.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원초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술자나 엔지니어다 그러면 기술이 없어도 물건을 바꿔드려도 고객이 원하는 고장부위가 싹 없어져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엔진의 좀 개념이 있네요.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뭐냐면 DPF는 어차피 나빠지고 좋아지면 엔진 상태지만 난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봤어요. 저렇게 중간이 크레이 가서 우하면 우하지 않아도 연기가 올라올 정도면 크레이 많다는 얘기가 올라요. 맥동 지수가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1년 이상을 사였다는 얘기는 저 헤드를 정확하게 엔진을 완전히 만든다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한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